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행정법 윈터스쿨 18회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할 류준세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뭐 공부하는데도 이제 마음 놓고 편히 공부하지 못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학원에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또 하나라도 이제 더 배워보려는 여러분들에게 일단 갈채를 보내고요. 뭐 나라가 시끄러워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관리 잘하면서 코로나 이런 거 걸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아직껏 신림동 역사에서 뭐 우리가 뭐 사스니 메르스니 뭐 이런 것들 겪었지만 신림동에서 이런 것들이 발병한 역사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 그 역사는 쭉 이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오늘부터 이제 행정법을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는데, 경제학 잘 재밌게 공부하셨나요? 네, 그렇다고 하신 분도 있고,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힘들었다라는 이제 얘기인가요? 자, 뭐 하여튼 힘들 겁니다. 공부를 이제 내년에 합격해야지 뭐 이렇게 이제 마음을 잡고 시작을 했을 텐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행정법 처음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훨씬 더 증폭될 거예요. 그걸 제가 미리 이제 경고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행정법이라는 이제 과목의 특성 자체가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제 힘든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여러분이 지금 공부 처음 하려고 할 때, 저도 이제 옛날에 공부하던 시절로 이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하고 시험 과목이 이제 조금 다르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1차, 2차 이렇게 있었고, 물론 지금도 이제 1차 있지만, 지금은 이제 1년에 1, 2차가 다 돼야 되죠. 그리고 유예제도라는 게 없어요. 그 해에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시험 합격했을 때는 1차 시험을 이제 그때는 5월 달쯤 봤어요. 5월 달인가? 뭐 그때쯤 봐가지고 5과목을 이제 선택형으로 열심히 시험을 봅니다. 그러고 이제 합격하면 한 7월 말 여름방학 때 이제 2차 시험을 봐요. 그리고 그때 떨어지면은 다음에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합격한 사람은 다음 해까지 2차를 응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2차 시험이라는 게 그 해 1차 합격한 사람들은 공부 안 해요.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한 2달 동안 이렇게 쓱 맛보고 올림픽 정신으로 들어가고, 실제로 죽자 살자 하지도 않았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검승부를 이제 되게 하는 이런 경향인데, 지금은 이제 그해 1차, 2차 다 합격해야 되니까 아예 1차를 보기 전부터 2차를 또 열심히 공부해 놓지 않으면은 내년에 이제 2차 합격이 이제 요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2차 공부를 미리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2차는 이제 절대적인 수업량이 필요합니다. 피셋 같은 것들은 사람에 따라서는 수험 기간이 길 필요가 없어요. 생리적 피셋인들이 있습니다. 그냥 딱 보면은 이게 일종의 IQ 테스트 뭐 이런 거 비슷한 측면도 있어가지고 딱 봐서 요령만 익히면은 공부 안 해도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1년을 싹 빠지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점수가 잘 안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른데, 2차는 머리가 좋든 안 좋든 기본적으로 이제 절대적인 공부량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잠깐 행정법, 경제학 공부하고 나가지고 시험에 합격한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아주 어쩌다가 정말 다른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비범한 사람들은 한 몇 달을 하고 나서 시험을 잘 보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특히 단기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들. 단기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험에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놀라운 기억력을 발휘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공부하고 나서 2차가 뭐 합격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어쩌다가 있어요. 근데 그건 그야말로 어쩌다가고 대다수의 사람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쨌든 나는 그 케이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내년까지 꾸준히 부지런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림동의 생활에 뛰어들게 된 거를 사실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마냥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이 수험 생활이 이제 굉장히 고단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수험 생활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 환영받을 만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와가지고 합격을 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합격을 하면 좋지만, 신림동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다 합격을 하면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쨌든 소수가 합격을 하는 것이고요. 매년에 뭐 1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보지만 물론 그게 다 실수는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허수들도 상당히 있죠. 하지만 그 중에 결국 한 300여 명 정도가 합격을 하고 이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된 소수만이 나중에 이제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수에 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10,000명이 공부하는데 남들 하는 만큼 해갖고는 절대로 내가 거기에 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남과 다른 비상한 머리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에게 이제 겁을 주는 것 같지만 어쨌든 내가 남들만큼 해서는 안 된다. 남들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물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남들만큼 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고시 공부라는 건 이제 마라톤 같은 거래 가지고요. 꾸준히 해야 돼요. 중간에 이제 슬럼프가 와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망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마라톤이라는 선수들은 어떻게 뛰어요? 42.195km를 꾸준히 뜁니다. 중간에 쉬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쉬면 그다음부터는 페이스가 늦어져서 절대로 완주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말고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하여튼 뭐 그런 마음가짐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임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행정법이라는 과목의 이제 특성이 왜 여러분들은 이제 더 괴롭히냐면 저도 옛날에 공부했을 때 아까 이제 1차, 2차 얘기했지만 2차는 이제 그 당시에는 7과목이었어요. 그 당시 심지어 뭐 국민윤리까지 봤습니다. 국민윤리라는 거, 국민윤리 사실 논술형 뭘 쓰겠어요? 도덕적으로 잘 살자,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거 쓰겠어요? 하여튼 뭐 국민윤리까지 봐가지고 이제 7과목을 시험을 봤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2차 과목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역시 행정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행정법은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행정법 교과서를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보실 텐데 어제 뭐 좀 일찍 사가지고 일찍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지금부터 읽어보실 분들이 있겠지만은 처음에 한번 읽어보신 분들, 자 행정법 교과서 한번 좀 읽어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읽어보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읽을만해요? 소설책처럼 이렇게 쓱쓱 잘 넘어갑니까? 아니면 최소한 소설책은 아니라더라도 다른 사회과학 책처럼 책을 읽으면서 뭔 말인지는 이제 아시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행정법 책은.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 책이다. 그러면 경제학은 뭐 예를 들어 뭐 미분적분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안 풀리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글로 돼 있는 부분은 읽으면은 읽힐 거예요. 또 뭐 정치학이다, 행정학이다. 책을 읽으면은 이제 대충 다 이해는 될 거예요. 그게 내 머릿속에 남아 있느냐는 별개로 하고 이해는 될 겁니다. 근데 행정법은 분명히 한글로 된 책인데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이 단어 자체를 내가 살면서 생전 처음 들은 단어들이야.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이런 단어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리고 어쩌다가 들어도 그냥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그런 단어들이 교과서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단어들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책을 읽으려면은 책이 도저히 진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이해는 안 되고. 그렇다고 이해 안 되는 상태에서 무조건 책을 넘기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책을 붙잡고 있어도 몇 페이지 그렇게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행정법 교수님들이 이제 책을 쓰실 때 이 행정법 교과서를 읽는 사람들은 적어도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이런 것들을 다 공부했다 치고 책을 쓰세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 민소법, 민법에 나온 얘기들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책을 쓴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 이 중에서 이제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이제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데 이제 뭐 아주 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이제 로스쿨 생기면서 이제 법대가 없어지고 로스쿨이 없는 대학만 법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중에서 이제 소수의 학생들만 이제 법학을 전공을 했을 것이고 또 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양 과목으로 법학개론 이런 거 좀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과거에 손들어 보라 그러면 그것도 거의 소수예요. 관심을 잘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니까 헌법, 민법 이런 용어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다 알아타 치고 쓴 교과서를 읽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법학은 다른 과목과 달리요. 일단 해독수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학이다, 정치학이다 이런 교과서의 어떤 특정 부분은요. 내가 그런 이론을 여태까지 몰랐지만 지금 그 부분을 읽으면 이해는 돼요.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거를 암기하고 내 머릿속에 이제 안착시키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법학은요, 지금 한 5페이지, 10페이지 이 책을 갖다가 내가 몇 시간을 걸쳐서 반복해서 읽어도요, 그게 내 머릿속에 잘 남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걸 답안으로 쓰라 그러면 현출이 또 잘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여기 행정학 전공했습니다. 만약에 정치학을 전공했다. 그럼 중간고사 보시면요, 놀아. 요즘 이제 노는 분들 많지 않지만 시험 볼 때까지 맨날 수업도 땡땡이 까고 잘 놀았어요. 그러고 이제 내일이 시험이랴. 그럼 시험 전날 열심히 공부해. 중간고사 범위 나와 있고 대충 과거의 역사를 보면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열심히 그걸 갖다가 이제 암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비슷한 문제가 나와.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서 열심히 또 써냅니다. 그럼 또 학점이 적당히 나와요. 근데 법학 답안은요, 내일 진도 범위 가르쳐 줬어요. 그럼 거기서부터까지 열심히 해. 그러고 쓰라 그래도 다음날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특정 부분만 공부해 갖고는 법학 답안을 잘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갔다 오고 그걸 여러 번 자꾸 반복을 한 다음에 자기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답안을 잘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딴 거는 그냥 공부하면 바로바로 아웃풋이 나와. 내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바로 나오니까 공부가 돼가는 느낌이 들어. 근데 행정법은 내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했는데도 답안으로 현출하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뭐 행정법을 욕합니다. 그러고 교수들도 욕하고 이게 학문이야 어쩌냐 뭐 하면서 이제 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점을 많이 느끼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정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학원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행정법 수업 들어봤자 진도 적당히 나가다가 맨날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오는 문제 똑같고 그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혼자서 독학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결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거니까, 상황이니까 훨씬 더 힘이 들었겠죠. 근데 요즘은 그나마 이제 학원 시스템이 발달이 돼가지고 여러분을 좀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는 해준단 말이죠. 그게 이제 예전에 비해서 이제 나아진 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시면 안 되고요. 그걸 참고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내년에 좋은 결과를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설명을 잘 해드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남도록 이제 노력을 해주는데, 다만 제가 앞에서 떠든다고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역시 잘 따라와야 되고 여러분이 또 복습을 잘 하시고 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 또 가만히 보니까 이제 시험이 2월 말에 피셋이 있어요. 여러분들 2월 말에 피셋 시험장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뭐 금년 합격을 노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올림픽 정신으로 이제 또 참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근데 또 2학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우리 수험인들은 어때? 2학이면은 또 합격을 또 기대해보고 좀 잘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 실력이 좀 멀리 사정권 바깥에 있다 하더라도 남은 시간에 기적이 또 발생할지도 모르지 하면서 또 피셋에 또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혹시 오전에 피셋 강의 들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많이 듣죠. 그럼 오전 피셋 수업 듣고 오후에 이제 행정법 수업 듣고 그럼 이제 저녁에 이제 복습하고 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복습 시간을 이제 뽑을 수 있을까? 그게 제 걱정이에요. 원래대로 한다면 이제 하루 종일 책을 읽어도 행정법 따라오기가 벅차요. 근데 이제 피셋 하면서 행정법 하면서 같이 행정법을 따라오기에는 상당히 이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년과 달리 금년 기본 강의 때는 그냥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많이 가르쳐 줘봤자 어차피 이제 복습도 못하고 한 번 듣고 이제 휘발성이 될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보다 더 중요한 거 위주로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만이라도 확실하게 좀 기억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방향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복습을 하실 때 그날 배웠던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따 강의 계표에도 나와 있지만 최소한 한두 시간 이상은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헛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안 들은 것보다는 수업만이라도 들은 게 어떻겠어요? 안 들은 것보단 낫겠지. 근데 안 들은 것보단 낫겠지만 이왕 돈 주고 수업 듣는데 그게 좀 더 이제 효과적으로 내 머릿속에 남아 있으려면은 여러분의 복습은 어쨌든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뭐 저녁에 최대한 3, 4시간 이상 많이 하면은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2시간 정도는 저녁에 오늘 배운 것들을 쭉 스크린에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는 예습까지 하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포기했어요, 제가. 여러분 일정을 고려하건대 여러분이 예습까지 해오고 복습하고 뭐 그럴 시간은 도저히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가끔 이제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5시간, 16시간씩. 뭐 그런 분들이라면 예습도 하셔도 됩니다. 가끔 이제 합격기 보면은 15시간 잠을 잤다. 뭐 이러면서, 잠을 잤대. 15시간 잠을 자면 큰일 나죠. 15시간 잠을 자면 이제 큰일 나고, 15시간을 공부를 했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가끔 있어요. 그럼 이제, 나는 하루에 한만 많이 해도 9시간. 이런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15시간을 할 수 있으니까 15시간을 한 거야. 보통 사람은 15시간 못 합니다. 괜히 그거 따라 하려고 하다가는 어떻게 해? 페이스가 오히려 흐트러지고 공부하다가 순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몸에 맞게끔 내 리듬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신림동에 이제 공부 방법들이 많이 전수가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선배한테 듣기도 할 것이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제 공부 방법들을 이제 듣고 할 텐데 공부 방법은 사실 왕도가 없어요. 나에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 그게 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격했다. 합격하는 방법도 다 다양해요. A라는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합격했지만 B라는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게 꼭 나한테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면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잠을 늘리는 게 힘들면 현재 내가 내 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이제 알차게 공부하고 이게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괜히 뭐 한각제, 뭐 이렇게 각성제 이런 것까지 먹어가면서 이제 잠을 줄이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아직 국가고시에는 도핑 테스트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약물을 복용하다 하더라도 합격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사실 시험을 앞두고서는 저는 약물 복용도 권고를 합니다. 뭐 마약 같은 걸 권고하는 게 아니라 뭐 보약이든 뭐든 몸이 힘들면 부모님한테든 친구들이든 누가 해줄 수 있으면 무조건 그런 거 뭐 홍삼이든 뭐든 그냥 닥치는 대로 먹어서라도 어쨌든 건강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권고는 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 도핑 테스트 부작용 이런 거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평소에는 어쨌든 건강 관리를 이제 열심히 잘 해가지고 건강이 이제 보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좋습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달리지 않아가지고 체력적으로 힘든 걸 모르겠지만은 아마 내년도 이맘때쯤 돼가지고 피셋 잘 보고 3, 4, 5월 달에 2차 시험을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때는 정말 체력적으로도 힘들다라는 거를 이제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힘들다는 걸 느끼지 않으려면 꾸준히 미리미리 이제 건강도 잘 관리하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아무튼 뭐 행정법 겁주다가 이제 잠깐 이제 얘기가 샜는데 어쨌든 뭐 행정법이 여러분이 이제 2차 과목 5과목 중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과목으로 꼽히고 있어요. 경제학하고 이제 2과목이 그렇게 꼽히고 대부분은 경제학과 행정법을 전략 과목으로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방어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행정학 전공하신 분은 뭐 행정학을 전략 과목으로, 뭐 정치학 전공하신 분은 정치학을 전략 과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우는데 근데 역설적으로 행정법만큼 정직한 과목이 또 없습니다. 물론 경제학도 정직하죠. 그 요즘 특히 이제 경제학이 계산 위주로 나와가지고 계산이 맞으면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막 90 몇 점 막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거야. 이런 거는 옛날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제 한 과목당 10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은 자, 이 시험의 커트라인이 몇 점일 것 같아요? 커트라인 알아보신 분이 있어요?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일단 꽈락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 과목 다 40점은 넘어야 돼요. 40점 넘은 다음에 이제 평균 점수 가지고 이제 커트라인이 나오는데 보통 뭐 한 50점대 후반, 60점, 높아야 뭐 60점대 초반, 그리고 50점대 뭐 중반, 뭐 50대 아니면 60, 그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커트라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써야 하는 답안 수준이라는 게 정말 아주 감동적인 답안을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봐가지고 야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만점 답안을 갖다가 쓰지? 이런 답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제가 보기에는 한 B+ 정도 답안 수준이면은 얼마든지 국가고시에는 합격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B+ 수준밖에 안 되는 애들을 사무관으로 합격한단 말이야? 이런 그지 같은 시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는요. 전날 가가지고 시험 범위, 전날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대개는 전날 커버할 수 있는 양이잖아요.
근데 국가고시는요. 전날 하루 본다고 커버할 수 있는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양이에요.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나온다고 하는 쟁점들이 100개, 200개가 넘어요. 그 중에서 한 3, 4개, 몇 개 한 10개의 안팎으로 나오는 거야. 한 2, 300개 쟁점 중에서 한 10개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B+ 이상으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점수가 한 5, 60점대, 60점 넘어가고 70점 되면 굉장한 고득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법도 작년에 뭐 70 몇 점 받았다. 그럼 엄청난 이제 실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80점대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70 몇 점이 이제 가장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이제 고득점자인데,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되는 게 그게 어쨌든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어쨌든 꾸준히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 이제 초심, 여러분 이제 지금은 아직 초심이 살아 있잖아요. 그 초심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행정법 개강일이니까 개강할 때 그 초심을 종강할 때까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제학 때 한번 겪어보셨죠? 그 초심이 뒤로 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겪어보시면서 경제학 뒤로 가면 갈수록 경제학은 이제 포기하고 행정법 때부터 일신 우일신하자 뭐 이런 마음을 이제 먹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뒤로 갈수록 계속 그 초심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가는 게 그게 역시 또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